그러면 푸르미교육법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관한 배려 깊은 사랑 얘기했고요. 그 무대인 자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연. 제가 푸르미를 서울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교육을 위한 이사를 단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무대 안에서 뛰놀던 경험이 있어야만 그는 안정된 정서를 가져요. 나중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가만 보면 잘못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가만 보면은요, 되게 어린 시절에 누군가 그 사람을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 치더라도 누군가 존재로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되든 간에,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난, 그죠? 이제 뭐 개 이렇게 그 집에 갔더니 그 개를 키우는 아줌마가 그래 왔구나 이렇게 환영해줬던 간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이는 잘못되지 않아요.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이걸 간접 보호자라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라고 고독 속에서 완전히 고독이 아니라 고립돼서 공허하고 외로움을 가졌던 사람도 어른이 돼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군가 아주 그 사람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 증인이라 그래요. 지식이 있고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다시 성장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자연 속에서 뛰놀던 사람들 있죠. 어린 시절에 마음껏 뛰놀았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기엔 치유의 신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제가 보기엔 잘못되지도 않더라 이거죠. 자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자연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나마 뛰놀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갇혀서 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오신 아빠들도요, 아이를 자연으로 인도하고 자연을 이끌어주고 자연 속에 뛰놀 수 있는 기회를 아빠가 안내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푸르미를 제가 금천으로 이사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제가 교육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온 거예요. 뭐냐면 저는 뭘 그렇게 제일 잘 잡냐면 물고기를 참 잘 잡아요. 제가요, 물고기 잡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푸르미 엄마가 요새 산책하다 보면 혼자서 상상하면서 물고기를 다 잡아. 네. 제가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지금 알았어요. 뭐냐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광어를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누어를 내려놓으면 물살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 광어가 물 거다, 그럼 어떻게 칠 거다, 이겠죠. 이미지 트레이닝 있죠. 거기에 이제 뭘 시켜요? 물 색깔을 추가시키고 있죠. 네? 뭐 날짜를 추가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은 1시간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강하게 상상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 상상력이 치유의 힘도 갖는다는 거죠. 저는 물고기 중에 빠가사리라는 물고기 제가 강가에 임진강가요. 강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면 혹시 빠가사리라는 물고기 아세요? 그 빠가사리 이게 왜냐면 이렇게 잡을 때 빠가사리 이렇게 손 이렇게 지느러미 피는 순간에 손이 착착 찢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양쪽에 지느러미가 빠져나가니까. 저는요, 몰랐습니다. 그냥 푸르미한테, 어린 푸르미에게, 푸르마 생긴 거는 멍텅구리처럼 생겼지만 절대 멍텅구리 아니야, 이거 있죠? 예, 이거 이렇게 잡지 않으면 손 다쳐, 이거 있죠? 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자연에 관한 체험을 시켰다면 저희 집에는 백과사전만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 5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 관찰에 관한 전집만 10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 관찰에 관한 도감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날 내가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냥 물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와서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우리가 잡은 물고기가 요거네, 이거 있죠. 체험과 책을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연구한 게 뭐냐면 매운탕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먹을까, 이거 있죠. 애 놔두고 매운탕 여기다 뭘 추가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강가에 갔는데 푸르미 2돌 지날 무렵이었어요. 2돌 지나봤자 아장아장 그럴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날 갔더니 할머님들, 어머님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느낌이 뭐냐면 푸르미가 웃긴다는 느낌. 2돌 지난 애가 뭘 가지고 웃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놈이 뭘 하냐면 할머니, 어머님들한테 물고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가만 들어봤더니 제가 옛날 무시했던 말들 있죠. 이거 생긴 거는 멍텅구리처럼 생겼지만 이거 있죠. 절대 멍텅구리 아니야. 이거 막 박수치고. 근데 그 옆에 건 뭐냐? 이게 아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자연에 관한 부분들을요, 이게 원래 이거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 혹시 칼 비트의 영재교육법이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칼 비트가 있나? 예.
칼비트의 영재교육법이 참 이전에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칼비트의 영재교육법 이 안에 이 칼비트라는 사람이 모든 영재교육의 효시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칼비트가 유명해졌냐면 원래 이게 칼비트 아버지는 목사, 칼비트 아빠도 있는 칼비트인데 목사예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영재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유전에 의해서 태어나는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건 하늘이 내야 되지. 뭐 이러겠죠. 근데 이 아빠만 아니야. 이건 어린 시절 환경만 제대로 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냐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나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이가 둔한지 엄마조차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늘에 이렇게 둔한 아이를 낳는가 있잖아. 엄마조차도 실망한 거예요. 근데 그 비태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아이들 안에는 신의 속성이 있는데 당연히 그 신의 속성을 끌어만 내주면 그 안에 잘 성장할 거라는. 그래서 이 아빠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주 어릴 때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강요한 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이게 푸르미다컴에서 이걸 원더프라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랄 만한 내면의 아이의 위대한 힘을 끌어내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릴 때 책도 읽히고 항상 아이를 데려가서 자연 속에 나서 자연을 탐험하고 산책을 하게 되고 이 아빠가 자연을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웅덩이를 만들어줬는 이렇게 뭐냐면 비가 오잖아. 그럼 애가 잔 속에 못 놀잖아. 그래가지고 모래를 만들고 돌멩이 이렇게 자갈을 넣어서 물이 얼른 빠져서 아이가 거기서 마음껏 이렇게 놀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죠. 푸르미도 김치강에 가서 놀면 항상 모래를 파고 땅을 팠어요. 나중에 굴을 만들어 애가 반나절을 팔 정도로 그 집중력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비태는 그렇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요 9살, 6살 됐을 때 6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14살에 철학 박사를 받고 16살에 법학 박사를 받아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16살.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푸르미 키면서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푸르미는 심화를 했지 속진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교육 안에서 심화와 속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학년을 빨리 치고 넘어간 애들은 속진이잖아요. 그죠? 푸르미는 학년을 빨리 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있는 안에서 그가 느껴야 될 걸 느끼고 즐겨야 될 걸 즐기고 깊어질 거 다 깊어지고 그렇게 갔던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비태 아버지로부터 자연을 경험시켜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을 주려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대화 나눴다 그랬잖아요. 푸르미 27개월을 넘기 전에 이미 60종의 물고기를 구별하고 있었어요. 60종. 여러분 지금 물고기 구별하려면 60종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못 가리켜요. 고등어, 갈치, 꽁치 그러면 뭐 없어요. 자반고등어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어 그죠? 고등어도 그냥 이근데 책이 있다는 얘기는 본고를 책보다 중요한 건 체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 속에서 나가서 경험시켜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강렬하게 남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경험이 거기로 한정되잖아요. 그죠? 책을 통하면 확장돼서 체험과 책이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 이게 참 제가 자연이 중요하다는 게 자연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강연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 드세요? 끝나면 어떻습니까? 푸르미 아빠가 자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좀 많이 봤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들 좀. 자연 지금 꽃이 피잖아요. 그죠? 일로 따라서 해봐. 이건 나무라는 것이야. 그죠? 나무. 애들 그 따라서 잘 따라 삽니다. 나무. 그죠? 근데 그 옆에 건 뭐야? 엄마. 그죠? 애들 천재입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거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엄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도 나무지. 엄마가 자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것도 나무, 저것도 나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해봤으니까 알죠. 그죠? 엄마가 자연에 관한 박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책이 있으면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마중물처럼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에 관한 지식이 푸르미 엄마 자연에 나중에 보니까요.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매일 들여서 꽃이 뭔가 따다가 보다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신이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책을요. 애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특히 여자애들 중에서는요. 엄마가 자연을 싫어하는 엄마들 중에 나중에 책을 자연에 관한 걸 안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거미 한 마리 보면 징그러워 그러는 엄마들 있죠. 그럼 애 똑같아요. 징그러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자연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연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자연에 관한 안내를 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게 제가 보기엔 자연에 관한 부분들은 사물을 주면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별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별에 관한 백과사전도 제가 보기엔 가장 필요한 시기가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와서 숙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백과사전이 지금 푸르미닷컴에서 어린 시절 특히 18개월 전후에 백과사전을 읽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깊이 안 간 아이들이 없어요. 굉장히 깊이 갑니다. 근데 18개월에 백과사전 주겠다는 생각 있으세요? 어떻게 18개월에 뭘 본다고 숙제 한 달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백과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18개월 전후예요. 왜 18개월 전후가 필요하냐면 18개월 때는요. 분류가 시작돼요. 애를 안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디 나가면 저거 트럭, 맨 처음엔 차라 그러잖아요. 자동차로다가 트럭이네, 버스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자동차를 무슨 아반떼네, 무슨 트라제네, 그죠? 뭐 이렇게 분류 시작하죠. 이 분류를 시작할 때 이 분류가 굉장히 막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류가요, 지성의 깊이인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은 이거와 저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시작할 때 그 분류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제 참 제가 이게 전 어린아이한테 제가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마 푸르미닷컴의 회원님이시니까 이 책 가지고 있을걸요? 21세기 학생백과라고?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있죠. 이거 아마 제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요. 근데 오랜만에 절판돼 버려요. 미치겠어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 학생백과 왜 제가 이 책이 어린아이들이요. 예서 지금 나가서 지금 봄이잖아요. 나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저것도 나비네? 나비 가봤자, 그죠? 이것도 나비네, 그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비를 보면서요. 이게 나비잖아요. 그죠? 호랑나비, 그죠? 그거 끝난 거야. 호랑나비 한 마리가 노래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비, 그죠? 그러면 그러면 나비 안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무슨 나비네? 엄마는 몰라. 이거 구별 못 해요. 그냥, 이 안에는, 이거 읽을 있잖아요. 그죠? 한글은 읽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읽어주면 그 아이는 이 모든 걸 그냥 찍어서 흡수해버려요. 부모는 나중에 봐도 모르지만 아이는 일상에서 저거 무슨 나비네 이게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류를 얼마만큼 많이 깊이 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요 지성의 깊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물이 있다면 나물 하나로 끝나지 말고 항상 찾아서 보면서 확장시켜서 그에게 뭘 주라는 얘기죠? 궁금한 게 있으면 찾는 연습을 하는. 항상 궁금하면 할 수 있게끔 있죠. 이거 찾아봐라 할 필요 없이 부모가 가서 뭐나 엄마가 궁금하네. 굵은 띠 제비나비네. 무슨 청주왕나비네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면 엄마가 좋은데 안 쫓아갑니까? 자연에 관한 부분을 경험을 시키면서 풀로 놀게 함으로써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분류를 깊이 줌으로써 지성을 갈 때 자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연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요. 자연 주례니까 푸르미닷컴 연변에 있는 시사비요. 자연이 떠오르는 세상이 자기는 못 밖에 떠오르는 게 없냐면 바다밖에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변에서부터 저기 어디죠? 저 단동까지 9시간을 가서 차를 타고 갔더니 애가 바다에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 적 있나? 내륙에 있으니까. 자연 주변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자연 경험하려니까 멀리 애 끌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주 가까운 것부터. 개미 한 마리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박물관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주변에 다닐 것들. 그래 너무 어린 시절에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지쳐요. 그래 아주 주변에 조그만 거 한 마리. 또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연을 보여준다고 저기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막 호랑이도 보여주고 사자도 보여줘야 되는데 애는 와서 개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우리 집에서 보는데. 알죠? 네. 그게 보는 게 옳은 거예요. 거기서 개미 보고 와도 그 안은 거기서 하나 얻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나 자 하나 구별하셔야 될 거. 어떤 아이는 같은 계월수에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죠. 어떤 같은 계월수인데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 못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표범과 치타를 구별하고 있어요. 표범과 치타를 구별하는 아이들이 지성이 훨씬 뛰어난 아이인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표범과 치타를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 못하고 표범과 치타를 구별하게 태어나나요? 모든 아이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 환경을 줬는가 안 줬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머님 가서 자연에 관한 지식들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몇 개만 외워서 상관도 없어요. 제가 푸르미를 데리고 나가면 저는 자연에 관한 지식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은행나무 하나를 보고도 저건 은행나무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화석이야. 암수나무가 따로 있어. 공해 강해 뭐 이런 거 있죠.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던져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보세요. 은행나무도 하나 그러면 은행나무밖에 못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암수, 공해, 무슨 뭐 2학년잖아 이거 있죠. 얼마큼 많은 언어를 던져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성장에 가더라 이거죠. 따라서 책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엄마가 대화를 나눌 때 책이 없으면 대화를 나눌 건덕지가 없어.
줄 단어가 없기 때문에 책의 의미는 읽히는 것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책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주는 그 의미로 사용하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자연에 관한 부분들을 아빠가 좀 안내해 주라는 말들은 아빠는 자연에 관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좀 부탁해서 가도록 해주시고, 제가 오늘 자연에 관한 부분들, 자연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